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펀드 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2학년 5반 박선빈입니다. 지금부터 녹색 펀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펀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성장, 저고용,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사회적 기업 시장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로서 정부 의존적인 자본 조달 시장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인 자본 조달 방식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장기적으로 경영 리스크를 크게 만들어 안정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 의존성을 낮추고 시장을 통한 평가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으로의 진입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민간 자본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의 민간 자본시장은 크게 마이크로 파이낸싱, 비영리 민간재단,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지역 기업 펀드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펀드에 중점적으로 PPT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부가 초기 투자금을 우선 출자하여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기업 및 재단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드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에 의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기업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자들의 전문적인 심사와 관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성공률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사회적 기업 펀드는 매우 중추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펀드 투자를 통하면 ESG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 윤리경영, 환경보호,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의식, 직장 내 인권, 기부 및 지역활동, 사회활동들이 더 많은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 펀드 활성화를 시도 중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 펀드가 곧 중추 자본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사회적 기업 펀드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SRI 규모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금융의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펀드를 발행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기업 펀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친환경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녹색 펀드에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 펀드는 이명박 정부부터 녹색 뉴딜 정책을 펼치며 2009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저탄소 배출,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업체나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2009년 당시 첫 해 수익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수익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제로 국내 평균 녹색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9.58%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대표적인 두 녹색 성장 펀드 또한 매우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녹색 펀드의 성장의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성인 녹색 산업 육성책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사실상 급감한 녹색 산업 육성책으로 인하여 녹색 펀드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권이 좁은 국내 친환경 시장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대표적인 녹색 성장 펀드의 구성 요소만 살펴보더라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최근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대기업의 실황으로 녹색 펀드 또한 부진한 성적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국내 녹색 펀드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각국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녹색 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군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녹색 펀드 또한 큰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녹색 성장 펀드들은 G2를 필두로 한 주요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녹색 산업 성장 방안을 구체화하는 만큼 높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녹색 펀드 수익률은 평균 7.5%로 3년 평균, 5년 평균 성장률은 훨씬 더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일관성 있는 녹색 산업군 성장을 통한 탄탄한 산업군 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전력 사용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환경 상품과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방침으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100억 위안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펀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투자 펀드가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펀드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자본주의적 투자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되는 모습을 띠는 사회적 기업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펀드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ROI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를 펀드의 운영 성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리고 사회적 가치 대비 경제적 회수 목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별 투자 기업에 대한 회수 기간이나 현실적인 방법, 만약 투자 회수는 물론 원금 손실이 될 경우 어떻게 평가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명간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 투자 운영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벤처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전문가 또는 전문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 실정에서는 이러한 전문 기관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아닌 IT 분야나 기술 분야, 청년 소셜 벤처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한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투자할 대상의 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의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운영 주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압축 성장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 펀드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자본주의적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다시 사회적 성과로 재분배되는 한 과정이어야 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한 공감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기업 또는 개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만 그 뜻이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사회적 기업가들 또한 보다 더 철저한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부 또는 단순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고유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적 기업의 성공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 펀드의 정부 출연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기금이지만 그 투자금을 받아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적지만 이 자금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성공할 때만 사회적 기업 펀드는 발전하고 올 수 있으며 더욱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장, 기업 모두의 힘을 합쳐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